다음 주제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13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해서 이분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에서 정말 몇 년 동안 설득했는데 이제야 입을 여셨다. 와, 몇 년 전부터 좀 보수를 위해서 어떤 쓴소리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윤 전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를 했더니 연락이 없어. 아마 그 이후로 입을 다무신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이 말이 관건이에요. 보수는 그냥 진 게 아니라 참패했고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분열까지 됐다. 이 인터뷰 우리 보수주의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마음이 되게 무겁죠. 그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그 계속 꾸준하게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참모들한테는 메시지를 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렇게 청와대 직원들 이렇게 모임도 있었어요. 거기서도 가급적 정치적 메시지는 안 내시려고 하셨던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뭐 UA라든지 이런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계속 역할을 하셨고 저는 대통령께서 되게 필요하신 말씀을 지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메타인지거든요.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저희가 아직도 주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수가 선거에서 부정선거만 없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늘 분열돼서 아니면 우리 자체의 아주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치 진영이 변했고 더 이상 보수는 나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런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아주 따끔한 충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전 대통령의 인터뷰 우리 진보주의자이신 이동학 최고는 전 어떻게 진보주의자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상대적 진보 정당에 있을 뿐이지. 예, B형입니까 그러면? 저는 C죠. 항상. 네. 실용적으로. 네. 아니 친이친박의 대결이 20년 전 대결이 지금 다시 시작된 거죠. 지금 공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공천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도 전통적 친박인 이정현. 그리고 지금 장동혁계가 손을 잡은 게 다 친박계들입니다. 보세요. 친이계들은 지금 다 숙청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숙청당했죠. 아마 이 김윤영 대변인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친이 중에 살아남으신 분 있는지. 네,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끝판왕이 다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경선을 없이 그냥 단수 공천 받은 곳 그거 확인하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공통점은 다 친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년 전 때 아닌 다시 친친박 전쟁이 지금 사실상 벌어지고 있고 그 숙청이 벌어지고 있고 윤석열 쪽에서 지금 친박과 손을 잡고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장동혁 대표 단식했을 때도 느닷없이 아니 맥락이 전혀 없이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제 그만 굶으세요. 이제부터 밥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상하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유영아 의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공천 줘라. 자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모시고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선거운동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친박의 이 부활 아닙니까? 그러면 친이에서 나서야죠. 지금 다 숙청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이거 공교로운 등장 같아요. 1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셨는데 마침 지금 공천이 되는 양태를 보니까 친박은 살아가고 친이는 막 뭐 갑자기 컷오프 됐다가 다시 경선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 양태가 좀 맞물려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저 등장이 뭐 이렇게 본인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온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긴 한데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또 지금 국민의힘이 질이멸렬하다 보니까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신 것 같고 전 메시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패했다. 인정해라. 근데 이 말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다고 진단하시는 거거든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패배에 대한 해석이나 진단도 안 나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지금 85세세요. 그러니까요. 85세 이 연세에 나오셔서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추가로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니 그 AI 시대인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뭐 공천 가지고 분란을 할 거냐. 가만히 있는 AI가 좀 민망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되게 재치 있으면서도 후배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만한 메시지였다. 이제 정치가 이제 뭐 친이 친박 이런 뭐 계파 싸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좀 좋게 평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그러면은 이명박은 이제 뉴 이재명이냐 자꾸 또 개판 나누는가 거기서도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한나라당이 정말 진짜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분열의 양태가 심했을 때 그때 수장이었어요. 친이 친박의 수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정말 엄청난 분열이 그때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두 분 다 감옥에 가는 그 결과를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 후세대들이 분열을 계속해서 획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감정 싸움이 돼버려서 사실은 이미 분열된 거예요. 이미 그런 된 상태에서 다시 붙을 수 없는 뭔가가 없는데 계속 어거지로 이 당의 실권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이게 그 이전 20년 전에 이게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시 싸우고 있는 건데 저는 결판이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그 적어도 저는 그래도 저도 한동훈 대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헌법을 이렇게 적어도 국민들 앞에 얘기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 계엄 잘못됐다라고 명확한 선을 긋는 쪽이 어쨌든 실권 전 잡는 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에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께서 해주신 뼈아픈 지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이렇게 주류에 계신 분들이 이걸 뼈아프게 지금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실까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전에도 저희 당 상임고문분들께서 여러 번 당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물론 저는 박성훈 수석 대변인께서 이 뼈아픈 지적이라고 하신 거는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 위에 계시는 분들의 당의 지도부들께서도 박성훈 수석 대변인만큼의 그런 겸허하게 받아들일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론에 나서는 거 쉬운 결정 아니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동학 측원께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공감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그래도 여기서는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정치적 얘기를 진짜 안 하시려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저렇게 친이 친박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 나섰다는 거는 정말 보수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쪽 한동훈 전 대표 쪽 가까우신 분들의 얘기는 뭐 저쪽 사람들이 얘기라고 안 들을 거고 민주당 분들은 전 유재명이는 안 들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말씀은 귀를 기울이시고 행동까지 이어졌으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 지방선거 며칠 남았어요. 지선 앞두고 이제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65일 남았죠. 65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주 강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왜 웃으십니까? 왜 웃습니까? 지금 보수가 심각하다는데. 그러게 뭔가 그냥 즐겁죠, 마냥. 실신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때 20년 전에 어쨌든 분열의 양태를 저도 당시 대학생 당원으로 지켜봤던 입장에서 그때 당시 엄청난 분열을 사실상 이끄셨던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분열을 하면 안 된다. 보수는 참패했다 얘기를 하시니까. 원래 그 지점이- 정치가 자기 그때 당시 편의에 또 그런 따라서 말이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상 최고로 깨끗한 정부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이 다 이제 해석될지 모르겠는데 뭐 무근을 참 빕니다. 동학영 네. 가만히 보면 자, 제가 그러면 불러드릴게요. 2008년도 무언들입니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 153, 자유선진당 18, 친박연대 14, 통합민주당 81석밖에 못 가져갔고요. 2012년도 때로 새누리당이 152석 가져갔습니다. 자유선진당까지 합치면 157석이에요. 결과로 선거는 늘 국민들께서 선거로 결과를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공격하시는 거 할 수 있는데 당시 민주당이 보였던 행태가 얼마나 지지멸멸했는지는 총선 결과가 보여준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지지멸렬했죠. 그때 네. 야당으로. 네. 그러니까 정권을 뺏겼고 그다음에 두 차례나 저희가 잡지 못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도 지금도 사실 언제든지 살얼음판처럼 위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뭔가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이 보수 원로로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직 대통령을 거시긴 했는데 지금 당사에 사진도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야당은 쓴 지지멸렬하고 역사죠. 네. 여당이 되면은 표리부동해지고 네. 이놈의 정치판이. 야당 의원, 진보 여당 의원들은 항상 보수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뭐든지 다. 그리고 그들의 갈등은 그냥 막 비난만 일삼는 갈등이고
본인들의 갈등은 건강한 언젠간 하나로 합치되는 그런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잣대를 항상 적용하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습니다. 사람 하는 정치라는 게. 그래서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당신의 네. 갈등이나 나의 갈등이나 그 양태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윤영 대변인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갈등이 있어도 결국 선거에서 의석수로 결과를 내잖아요. 근데 결국 또 이 최근에 이제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재되어 있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결렬 그리고 뭐 김현과 김민석 총리와의 텔레그램 공개들을 보면 차라리 대놓고 갈등하는 게 낫지. 이게 덮어놓고 그냥 아닌 척하는 것들이 더 위선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 평가하고 싶은 건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 이분은 과거에 친박이셨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게 이렇게 뭐 뼈아픈 지적이다라고 이제 수용하는 듯한 태도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분열의 감정이 서로 사라지죠.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친이계 대숙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잘 될까요? 지금 그래서 보수 쪽의 얘기를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다음 아이템이 이재명인데 어떡하지? 아이고. 네. 아, 신나겠다. 빨리 가보도록. 빨리 갑시다. 네. 그리고 작가님이 얼른 다른 아이템으로 가자. 이 메시지 주셔가지고 성남 총각님 또 후원 감사하고요. 다희님도 후원 주시면서 이기인이 너무 웃겨서 개혁신당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